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 증가 등 경제 분야에서의 양적 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지만 도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또 여러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죠. 오늘 7시 대담에서는 출범 15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5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데 또 교수님께서 일원으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그 누구보다 이 제주에서 이 특별자치도라는 실험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잘. 그 당시에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네.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당선되면서 지방분권을 강력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됐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재정 인프라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 이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주 지역에서 과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구조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작은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 구조가 다 다른데 제주도도 지방자치법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중층적 계층 구조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가 맞물려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분권 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라는 내용물을 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뭐 15년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지방분권은 소외가 된 것 같고요. 또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 뭐 양적 성장 위주의 규제 완화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2020년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거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행정 분야에서의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제2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분야가 국제자유도시고 또 국제자유도시가 추진하기 위해서 계층 구조를 우리가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61년부터 섬이라고 하는 지형적 특성을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세계인의 경제 공간으로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홍과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외형적 성장이 있었습니다만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민들의 어떤 특별자치도에 대한 피로감도 쌓여 있는 것이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제 대폭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렇죠. 특별자치도만의 어떤 특별함이 사라졌다라는 지적도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히려 특별자치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우리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것이었고 이런 내용들이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포함됨으로써 일정 부분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제주도민들을 위한 특별자치도, 제주의 미래를 위한 특별자치도, 제2의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건데요. 최근에 제주도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렇죠. 이 결과를 보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도 낮고 또 자치, 경제, 도민복리에 기여했던 응답도 전체적으로 다 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가 엄청 변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정말로 희망이 컸습니다. 근데 희망이 크면 실망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단순한 지방자치, 단순한 지방분권이 아니고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정도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의 국가입니다. 대의적 주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6차례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실현되지 못하였고 또 하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들이 좀 있었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생활 쓰레기 문제라든지 집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범죄 문제라든지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피로감도 있고 또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만성화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둔감해진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이번 조사에서 제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응답자 3명 중 1명이 청정 환경 보전 관리를 그렇죠. 꼽았더라고요. 예. 주요 과제로 이렇게 환경 문제를 꼽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될 가치지 않습니까? 네. 사실 2006년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또 국제자치도를 추진할 때 제일 앞에 있었던 명칭이 뭐냐?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제주가 앞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기본 경쟁력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도민들에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도민자치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번번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어제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전제가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제주도가 말하는 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폐지해서 운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형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 특별자치도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행정체제 개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획추진위원회에서 제주도 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출했고 중앙정부에 그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물어봤죠. 그러나 이게 불수용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는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완전한 자치권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할 때 기존처럼 시장 군수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 시, 군, 의회만 선출하고 거기에서 자치단체 뽑는 어떤 기관 통합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형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완전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된 차선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기초자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같은 시대에서는 특히 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눌 텐데요. 오늘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